한때 영끌 열풍이 불었던 20, 30대에서 아파트 구매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리 인상과 뚜렷한 집값 하락세 영향으로 보입니다. 김윤미 기자입니다. 올 들어 20, 30대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한 건수는 4,140건. 전체 거래의 35%를 차지했습니다.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. 지난해 7월만 해도 20,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45%에 육박했습니다. 전셋값이 폭등하고 집값까지 크게 뛰자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는 이른바 영끌 열풍이 분 겁니다. 하지만 작년 하반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, 30대의 매입 비중은 30%대로 떨어졌습니다.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지난 8월에는 28%까지 내려앉았습니다.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도 지난해 31%에서 올해는 28%로 하락했습니다. 그렇다고 모든 투자가 멈춘 건 아닙니다.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분당 신도시의 20, 30대 매입 비중은 지난해 33%에서 올해 39%로 치솟았습니다.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도 41%로 크게 뛰었습니다. 한국은행은 오늘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원화값 하락과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.5%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금융부채 증가율이 높은 20, 30대부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.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.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가 연 8%를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고은상 기자입니다.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7%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두 달 전에 비해 금리 상단이 0.7%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.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번 연속 0.75%포인트 올린 여파입니다. 이후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4%대로 솟구쳤습니다. 국채금리가 뛰면 은행 채권의 금리도 따라서 뛰고 이 은행채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 이자율까지 차례대로 치솟습니다.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었고 집값은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기존에 받았던 변동금리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. 기존에는 한 3% 정도에 받았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6% 가까이 하더라고요. 대출 이자만 월 한 4, 50만 원 더 나가게 되니까 지금은 뭐 버텨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앞으로입니다. 미국 중앙은행의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 평균은 4.4%, 지금이 3.25%니까 올해 2번 남은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한 번은 0.75%포인트 자이언트 스텝, 한 번은 0.5%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한다는 뜻입니다. 이 때문에 우리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도 연말 8%를 넘나들 전망입니다. 8%대 주담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. 정부는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.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급등도 바람직하지 않고 급냉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부동산 이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이것을 조금 연착륙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. 정부는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. 어제 한국은행이 유례 없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2계단 0.5%포인트 올렸죠. 당장 20대와 30대 청년들의 빚 문제가 큰일입니다.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다가 생활까지 어려워진 청년들이 많은데요.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을 찾은 청년들도 많았습니다. 방치하면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 청년은 올해 2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려 전부 코인을 샀습니다.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일주일이 지나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. 진짜 바닥인 것 같으니 여기서 조금만 이제 그 수익을 보고 완전히 이제 손을 떼야겠다.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였는데. 스트레스로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. 함께 투자했던 친구들은 이자 갚느라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번 상품권 가서 800만 원이나 뭐 1000만 원 정도를 또 더 빌려가지고 거기서 생활이 좀 급하게 생활비로 땡겨 쓴다든지.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4분의 1은 2030 세대의 빚입니다.
빚내서 뭐 했나 봤더니 주로 집을 사거나 전세 자금으로 썼습니다. 주택 구입 자금 가운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세대들보다 20%포인트나 높았습니다. 코인 같은 위험한 투자도 빚을 늘렸습니다. 신용도가 낮아서 금리가 비싼 이금융권에서도 많이 빌렸습니다. 20대의 이금융권 대출은 1년 사이 17%나 늘어났습니다. 정부는 청년층에게 약정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. 빚내서 투자한 손실을 도와주는 게 맞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. 선제적으로 어떻게 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코스트는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입니다. 사회생활 시작부터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.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.